예, 오늘 시장을 이겨라 주제입니다. 수급상에 이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다가 좀 쉬고 있고요. 환율은 또 급등하고 있고 이렇다 할 재료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5월 시장 흐름들 예측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월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3월 말 4월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강하게 갈 때도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을 주셔서 조금 섭섭했는데 예, 장은 어쨌든 못 오르고 밀렸습니다. 네. 오늘 얘기하죠. 일단은 간밤에 미국 FOMC 평가, 향후에 미국 금융당국의 스탠스부터 좀 어떨지 평가해 주세요. 네, 우선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양호하다라는 것과 노동시장 역시 양호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둔화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특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시장은 좀 실망감을 드러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고 미국 경제만 봤을 때 그쪽 미국만 양호한 상황이고요. 다른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미국을 빼고 나머지 국가가 좀 좋지 않으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기준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미국만 봤을 때는 사실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까지 기조를 좀 당분간 유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다시 긴축으로 주회기에도 주변 상황이나 압박도 만만치 않고 다만 이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진 않겠다. 지금 상황으로 상당 부분 간다고 봐야겠죠. 네. 자막에는 이제 매파의 목소리를 낸 파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파는 아니고 비둘기죠. 예, 비둘기가 발톱 조금 길렀다고 해서 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수급도 그런데 특별히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가 생각보다 꽤 약세로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1,16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망 또 증시 영향은 어떨까요? 네, 이제 이전부터 저는 이제 달러가 강세 환경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1분기 GDP가 특히 3.2% 숫자상으로긴 하지만요. 세부적으로 지표를 보면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3.2%라는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1분기 전기 대비로 했을 때 역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달러 강세이긴 하지만 원화가 좀 더 다른 환율들에 비해서 좀 더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좀 흐름이 아무래도 조금 가파르게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진 않겠지만 그리고 레벨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환율 측면에서의 수급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중순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에는 외국인들에게는 환율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매수세가 좀 둔화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또렷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5월 달에도 외국인의 이제 수급을 봤을 때는 저는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원화가 갑자기 약세로 간 것도 좀 과하다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5월 전망을 슬슬 좀 할 텐데요. 당장은 이제 수급이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은 역시 외국인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의 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MSCI 중국 얘기도 있고 하지만 또 환율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수급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제 앞에서 이제 간략하게 조금 언급드리긴 했지만은 이제 중국 MSCI 지수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5월 말, 8월 말, 11월 말 이렇게 세 차례에 나눠서 이번에 이제 5%포인트씩 이제 늘려가거든요. 국내 주식 비중이 그래도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계적인 매도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액티브 펀드에 대한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의 흐름을
이제 거스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매도 규모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매도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측면에서 보자면은 4월에 특히 이제 강하게 매수를 한 외국인들을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 환율은 20원, 30원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환차 손을 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매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약해지면서 지수의 또 아무래도 상승 흐름은 아무래도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수급조차도 지금은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 그래도 뭐 어려웠지만 우리가 코스피를 보면 한 3% 올랐거든요. 네. 예. 예, 글로벌 분위기에서도 뭐 처졌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많이 처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많이 올라갔다가 사실 지난달에 네. 조정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 자체는 뭐 지금 수준에서의 좀 횡보로 보시는 거예요? 조금 하락을 보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네.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증시의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5월에는 아무래도 팔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 국내 증시에 봤을 때 지금 뭐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것들도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 환율 측면도 좀 부담스럽고 밸류에이션 사실도 보면은 지금은 제2표준 편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악재가 부각되더라도 코스피가 하단이 지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하락 쪽으로 조금 보는 것들이 좀 방어적인 측면이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뭐 5월에 팔아야 될 이유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돈 쓸 일이 많아서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5월이 또 여름이 약했다는 얘기 앞서서도 좀 했습니다. 예. 5월이 어쨌든 시작됐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이벤트나 변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수급적으로 가장 이제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MSCI 지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고 양국에서는 뭐 5월 말 6월 초에 이제 협상을 해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살아있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협상이 끝났고 이제 추가적으로 협상에 돌입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면은 이슈가 나오는 게 그래도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경제가 다시 조금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크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가 양호한데 굳이 뭐 중국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양보해야 되나? 라고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한 것들 좀 계속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하게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에 1차 편입된다는 얘기는 이제 추가 1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엄밀히 1차는 아니고요. 지난해 2.5, 2.5씩 해서 5%가 들어갔고요.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5%씩 15%. 그러면 총 20%까지 A주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5월도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전략을 공세를 피기는 또 만만치 않아 봅니다. 그렇다고 코스닥이 뭐 상대적으로 뜨겁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전략이나 관심 섹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형주의 이슈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중소형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은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와 관련된 거 그리고 수출주보다는 좀 원화 약세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약세랑 좀 연결지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생활소비재, 필수소비재 이런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4월 말에도 섹터별로 움직임이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플러스 이제 좀 방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뭐 미디어 교육 이런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내수라던가 좀 크지 않은 섹터들 중심으로 보는 게 지금은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은요? 중국 소비주라든지. 네, 그렇죠. 그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되면서 필수 소비재, 생활 소비재를 같이 포함하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이제 5월장 변수하고요.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혜은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가 소폭이지만 상승세로 2포인트 상승세로 또 돌아섰네요. 코스닥도 오름세이고요.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뭐 오른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밀리는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덜었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